혈관을 하나로 이으면 10만 킬로미터. 혈액은 혈관이 가늘수록 느리게 흐른다.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K가 체내에서 정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까 고민한 끝에 K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혈관을 전부 펴서 하나로 이으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 혈관은 온몸 구석구석에 퍼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끝을 조금만 다쳐도 피가 흐른다. 웬만한 길이 이상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K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가 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약 10만 킬로미터라고 하더군. 알겠나? 무려 10만 킬로라고. 이건 정설로 통용되는 얘기야. 적도를 따라 지구 둘레를 측정하면 4만 킬로가 나온다. 10만 킬로라고 하면 지구를 두 바퀴 하고도 반을 더 도는 길이다. 이렇게나 긴 혈관이 인간의 몸에 퍼져 있다. 그림 7참조. 하나로 이은 혈관의 길이. 머리, 폐, 몸. 온몸의 혈관을 다 펴면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길이. 혈액순환의 무식도. 그리고 그 혈관 속으로 혈액이 흐르고 있지. 굉장하지 않나? K는 얼빠진 얼굴로 듣고만 있었다. 이쯤에 알아채길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도만 듣고서 내 의도를 짐작한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다. 조금만 더 설명해줘야겠다. 과연 어디쯤에서 K의 눈이 번쩍 뜨일까? 혈액은 심장에서 전신으로 보내지는데 심장은 1분 동안 남성은 60에서 70회, 여성은 65회에서 75회 정도 바뀐다고 해. 평균 약 70회인 거지. 일회의 박동으로 약 70cc의 혈액이 심장에서 나간다고 해. 그렇다면 1분 동안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의 양은 얼마나 될까? 이 정도 계산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 1분에 70cc 곱하기 70회는 4,900cc, 즉 4.9리터가 심장에서 전신으로 보내진다는 답이 나온다. 인간의 몸을 흐르는 혈액의 양은 얼마나 되리라 생각하나? 이 역시 답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K의 눈빛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혈액은 인체의 약 8% 정도가 혈액이고 이는 몸무게의 13분의 1의 양이라고 한다. 계산이 쉽도록 체중 65kg인 사람을 가정하자. 혈액의 무게는 5.2kg. 65 곱하기 0.8이다. 전혈, 헌혈, 혈액의 모든 성분을 헌혈하는 것에서 보면 혈액의 비중이 1.053이라고 하니 부피로 한 사람의 4.94리터, 5.2 나누기 1.053이 된다. 1분 동안 심장에서 내보내는 양과 전신의 혈액량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인가? K가 중얼거렸다. 제대로 봤다. 그렇다면 저 말은 곧 무슨 뜻일까? 아직 짚히는 바가 없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설명하겠다. 심장은 1분 동안 약 4.9리터의 혈액을 내보낸다. 전신을 순환하는 혈액 역시 그 같은 양이다. 이 말은 혈액은 약 1분에 전신을 순환한다는 뜻이다.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60.49초 뒤에는 심장에서 내보낼 혈액이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혈액이 10만 킬로미터를 1분에 돌고 온다는 뜻이야. 바로 그거야. 자네도 폼으로 공대를 나온 건 아닌가 보군. 분속 10만 킬로미터라면 약 24초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속도이다. 시속으로 하면 600만 킬로미터이다.
전보 제트기의 이륙 속도가 시속 300km이다. 스페어 셔틀이 시속 28,000km 정도라고 한다. 로켓이 지구 중력을 떨치고 우주로 가려면 시속 4만 km가 필요하다. 이들과 비교해보면 시속 600만 km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임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렇긴 한데 혈액이 이렇게 빨리 흐른다니 역시 못 믿겠어. 야, 이 멍청아. 그 속도로 흘렀다간 몸속에 피가 뚫고 나오겠다. 미워할 수 없는 천진난만함이라더니 K의 반응이 딱 그렇다. 시속 600만 km라는 속도는 어디까지나 혈관을 하나로 이었다는 가정에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숫자이다. 실제로 혈액이 우리 몸속을 시속 600만 km로 흐른다는 뜻은 아니다. 혈관이 둘로 나뉘면 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다시 둘로 나누면 원래 속도의 4분의 1로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혈관이 나뉠 때마다 속도는 느려진다. 혈관은 무수하게 나뉘어 있으니 겉보기에 혈액은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도 느리게 흐른다. 여기서 K가 끼어들었다. 단순히 속도가 2분의 1로 늦춰졌다고 생각해도 될까? 베르누이의 정리. 첨성 없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육체에 대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나타내는 정리. 유동학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아도 돼. 물질의 변형과 움직임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라울로지라고도 한다. 제법 공대 출신다운 질문이다. 그가 지적한 대로 분기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유속이 빠른 것과 느린 것이 생긴다. 하지만 분기점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평균 유속으로 안정된다. 혈관은 좁고 혈액 자체의 점도도 물에 비해 높으니 레이놀즈 수가 낮은 층류라고 봐도 무방하다. 레이놀즈 유체 여각에서 흐름의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 층류 점성력이 지배적인 유동으로서 레이놀즈가 낮고 평탄하면서도 일정한 유동이 특징이다. 쉽게 말해 흐트러지지 않고 일정한 유체의 규칙적인 흐름을 가리킨다. 총흐름이라고도 한다. 즉, 이 경우는 평균적인 유속 평가에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다. 일정 두께의 혈관이 똑같은 굵기의 혈관 두 가닥으로 나뉘면 흐르는 관의 단면적은 2배가 된다. 즉, 유속 V는 유량 Q를 단면적으로 S로 나눈 V인 그룹 S분의 Q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S가 배가 되면 V는 반으로 줄어든다.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단적으로 말해 혈관이 600만 가닥으로 나뉘었다면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시속 1km가 되며 600만 가닥으로 나뉘었다면 시속 100m, 6억 가닥일 때에는 시속 10m, 60억 가닥이면 시속 1m, 600억 가닥으로 나뉘면 시속 10cm가 된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직경 10cm인 혈관에서의 시속 1m는 엄청나게 느린 속도지만 모세 혈관의 직경은 8에서 20마이크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적혈구의 직경이 약 8마이크론이니 접히고 굽힌 상태로 운반되는 경우조차 있으며 모세혈관과 충돌하는 적혈구도 존재한다. 속도의 절대치는 그대로일지라도 혈관의 직경을 고려하면 설사 인간이 걷는 속도의 100분의
1이든 시속 1m이든 엄청난 속도가 된다. 운동 에너지가 커질수록 체내 정전기도 많이 발생한다. 이쯤에서 떠올려야 할 물리법칙이 있으니 이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다. 닫힌 개, 크로스 시스템 내에서의 에너지 총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혈액은 체내라는 닫힌 개의 뇌를 순환한다. 코나 눈 등에서 피를 내뿜으며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다. 땀을 흘리고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적잖이 교환하고 있으니 엄밀하게 말하면 닫힌 개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신체는 닫힌 개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인체라는 닫힌 개에는 혈관이 무수하게 가지를 치고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가정에서처럼 전체 혈관 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동일하다. 그림 8 참고. 의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보존만을 받아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의 에너지의 합은 함은 항상 일정하다. 이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 즉 우리 몸속에서 혈액이 10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을 달릴 때와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뉴턴 역학 이래의 현대 물리학을 부정하는 격이다. 알았다. 개가 크게 소리쳤다. 사실 우리는 이 대화를 스키즈의 초밥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하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들어볼 정도로 K의 목소리가 컸다. 내 본심이야. 좀 더 야한 얘기를 하며 흥을 내고 싶었지만 K가 체내 정전기에 대해 너무 열정적으로 파고드니 나도 덩달아 술을 마시며 강의를 하게 되었다. 알았다. 뭘 알았는데? 그러니까 10만 킬로나 되는 혈관의 혈액이 시속 600만 킬로로 흐를 때와 똑같은 양의 정전기가 몸속에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잖아. 역시 자네로군. 정답이야. 정답이라고 맞장구를 치긴 했지만 시속 600만 킬로미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좀 더 전문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조금 어려운 설명이 되겠지만 잘 따라주기 바란다.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혈관이 가지처럼 나뉘어 있지 않을 경우 10만 킬로미터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흐르는 속도는 앞에서 계산한 그대로이다. 이때의 운동 에너지가 스페이스들이나 대기권을 뚫고 날아가는 로켓의 속도와 비교해 봤지만 엄청난 크기의 힘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심장에 걸리는 부담이나 혈압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단위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를 되도록 작게 만들기 위해서 혈관이 무수히 가지를 치는 형태로 나뉘었다고 보는 편이 이론상 옳을지도 모른다. 운동 에너지의 법칙을 떠올려보자. 운동하는 몸체의 운동 에너지 E는 질량 M과 속도 V의 제곱에 비례한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E6의 2분의 1 M 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대량의 체내 정전기를 발생시키게 된다.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대량의 체내 정전기를 발생하게 된다. 보존력. 입자가 두 점 사이를 움직일 때 두 입자 사이에 보존되는 힘, 자기력, 정전기력, 중력, 탄성력,
파워이다. 물체에 작용하여 일을 하는 힘이 보존될 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된다. 천지를 창조한 신은 혈관을 무수히 쪼개 놓음으로써 운동 에너지를 되도록 작게 줄였고 정전기를 발생하기 어렵게 인체를 설계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흐르는 혈액이 혈관과 스치면서 대량의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적어도 1분 동안 신체를 한 바퀴 돈다고 봤을 때 하루에 1440바퀴 60분 곱하기 24시간을 일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연히 마찰계 수도 고려해야겠지만 무척 작은 수일 것이다. 하늘에서 번쩍이는 벼락은 공기 얼음과 얼음이 서로 마찰해서 생긴 정전기 덩어리이다. 이때의 마찰계 수는 혈관의 혈액의 마찰 개수보다도 훨씬 낮다. 그런데도 그렇게나 강력한 벼락이 발생하고 있으니 혈액의 흐름으로 생긴 정전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체내 정전기는 측정이 곤란하지만 표면 정전기는 측정할 수 있다. 정전기는 대전하면 전기장을 발생시킨다. 정전기로 생긴 전기장을 센서가 감지해서 정전기의 전압으로 환산해서 표시하는 방법이라면 바깥쪽으로 정전기를 측정할 수 있다.